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하락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폭락장, 큰 하락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하락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주 금요일부터 빠지더니 어제 3,000포인트를 강하게 깼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미증시에서 반등이 나와서 장 초반에 약간의 반등, 1% 정도의 반등이 나왔지만 분 차트를 보면 쭉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코스피도 결국 다시 추세가 반전되는 것이 아니라 반전하는 척하면서 지금 다시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더 낙폭이 큽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비해서 가벼운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폭락하는 시장에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욱더 가벼움으로 이렇게 하락이 많이 나옵니다. 더 크게 낙폭이 커요. 어제 마이너스 3.37%까지 빠지다가 종가는 2.83% 마감했고, 코스닥이 오늘은 3.45%까지 빠지던 지금의 2.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을 보면 암담해요. 그쵸? 뭐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깬 지 오래됐고 950포인트까지 깨면서 다음 뭐 지지 라인 때까지 거의 근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단타만 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데이 트레이딩만. 제가 보통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강의를 올려드렸고, 저도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스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해요, 그렇죠? 이번 연도에 올랐던 상승분, 그렇죠? 이번 연도의 기점을 봤을 때 오히려 그 상승분을 깨버렸어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올해 이 정도 올랐는데 이 상승분을 다 깨버렸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 잘 나다가 최근 며칠, 일주일 만에 하락이 나오니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어이가 없죠. 헛웃음만 나오고. 그래서 아마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주식을 예측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이 주식을 예측한다라고 해서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주식을 내가 예측을 한다고 해서 이 움직이는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판단이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기 오면 팔아야지. 근데 막상 오면 팔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반등을 기대하고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 매매를 즐겨하기보다는 데이 트레이딩 매매를 하는 건데, 지금 시장은 데이 트레이딩 매매 또한 할 때가 못 됩니다. 제가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제 기준에 봐서도 그렇고 봤을 때도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이 딱히 안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한농화성에서 좀 크게 당했거든요. 어제 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갑자기 상승하다 쭉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 한농화성에서 여러분들도 손절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좀 크게 손절을 했어요. 제가 이때는 비중을 좀 실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오늘은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안 하고 오늘까지도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짤짤이로 뭐 HK 이노엔 정도만 매매를 했는데 당분간 이 데이 트레이딩도 여러분들이 너무 들이대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왜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어렵냐면 차트들이 무너졌어요. 차트들이 이렇게 피레친 꽂고 장대 양봉 만드니까 이런 흐름 보이시죠? 이거 말이 됩니까? 이런 흐름을 보여주니까 차트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올라갔다가 폭락. 뭐 이뿐만 아니에요. 급등 종목뿐만 아니라 하락하는 종목들만 봐도 말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최근에 버킷 스튜디오 어땠습니까? 굉장히 강했었죠.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산업, 테마주가 아니든 간에 무의미해요. 우리가 딱 증시를 봤을 때 증시가 이 정도만
흘러가져도 테마주가 나와요. 매매할 종목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단타도 내고 스윙도 되고 된단 말이죠. 이런 데는 정말 항상 테마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폭락장에서는 이렇게 낙폭이 큰 폭락장에서는 무의미합니다. 단타든 스윙이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정말 뭐 단타 입장에서 소액으로 할 거 아니면 단타도 하시면 안 돼요. 차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급등이 나와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코오른 플라스틱이 최근에 강했었잖아요. 코오른 플라스틱이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이 내일 당장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근데 급등이 나와도 이 음봉 캔들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쉽게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뭐 급락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지만 이 이상은 힘겨울 거예요. 매물들이 이제 2중으로, 어떤 종목은 3중으로 이렇게 매물들이 이미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데이 트레이딩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확실한 재료, 확실한 테마가 돌지 않는 이상 데이 트레이딩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뭐 계좌를 보면 완전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보아야 되긴 하는데 저는 사실 증시가 오늘까지는 떨어질 것 같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선물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상승형 뭐 상승 형태 나왔지만 이 앞에 이 매물을 장악해주지 못했어요. 이날 만든 이 캔들을 장악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왠지 그 선물에서 조금만 하락만 나와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밀리겠다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종 라인을 잡아본다면, 하지만 이런 건 다 무의미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제때제때 손절을 못 쳤다라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응이 느렸던 거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최종 라인은 여기까지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한 3% 4%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브레이크 지점이 이 정도에서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당장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물을 타는 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물을 타는 거 좋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증시를 보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딱 주식을 볼 때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반등할 때 급반등을 해요.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어제랑 오늘 손절을 못 쳤어요. 지금 코스닥이 어제부터 해서 오늘 저점까지 해서 마이너스 5% 정도 빠졌거든요. 손절을 못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손절을 치기는 좀 애매해요. 여기서 손절을 치긴 완전히 여기까지 구간까지 깨면 손절을 해야겠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요. 하지만 아직 이렇게 지지라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뭐 선물이 좀 더 빠질 구간이 남았지만 지지라인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손절을 하는 것보단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주식의 원리를 좀 적용해보는 거죠. 이렇게 크게 빠졌으면 한번 이렇게 급반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런 정리를 하더라도 손실을 줄이고 이런 급반등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선물에서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홀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증시에서 이렇게 선물에서 이렇게 변곡점 위로까지 올라와 준다면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평단을 낮춰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하락을 할 때는 묻지마 손절을 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근데 뭐 차분하게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정말 스윙 위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완전 다 나락으로 갔어요. 다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그럼 저조차도 차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대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만약에 최종 지지라인 이런 구간까지 깬다고 한다면 그때는 손절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주식의 특성상 큰 하락이 있으면 큰 반등도 나오는 법이다 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헝다그룹 그리고 테이퍼링 그리고 미국 디폴트 이런 악재들이
뭐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어쩌면 그게 이미 선반영이 된 거일지도 몰라요. 선반영이 된 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물려있는 상태에서 지금같이 현재 물려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미 선반영 됐다. 이렇게 희망회로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미 선반영 됐다라고 뭐 우리가 확신하고 배팅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우울해도 조금만 참아내고 인내해보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하락장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하락장을 경험할 때마다 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데이 트레이더지만 뭐 매매할 종목 없고 저도 어제 한농화성을 좀 크게 손절을 했다 했잖아요. 이럴 때 보면 하락장은 정말 어렵다. 보합장만 흘러가져도 할만하겠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는 매매하기가 참으로 까다롭다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뭐 여러분들만 손절을 한 것이 아니고 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힘내보자고 으쌰으쌰하고 이 증시를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댓글에다가도 서로 힘내보자고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시가 반드시 급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증시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고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드니까 같이 이 어려움을 서로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조금 기분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